너무 아디다스 광고인가? 청춘에 끓는 점은 몇 도일까? 누군가는 99도에서 멈췄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실패했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물도 뜨겁다. 99도의 뜨거운 물, 그 노력도 뜨거운 노력이다. 격려받아 마땅하다. 스스로를 뜨겁게 달구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오늘도 끓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 열정이라는 불로 자신을 태우고 있는 청춘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끓지 않아도 괜찮아. 네, 격주 목요일마다 마음이 지친 여러분께 연극을 처방해드리는 저는 DJ 닥터 진이고요. 저는 청년극단 99도의 대표이자 보이는 라디오 끓지 않아도 괜찮아의 공동 DJ 홍승호입니다. 네, 저는 극단 99도 부대표 보이는 라디오 PD 김민우입니다. 네, 오늘 12월 21일 네 번째 방송이네요. 네,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이죠. 그죠? 벌써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정신이 없어요. 이번에 공연 준비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청년예술단에 서류를 지원했을 때 생각나세요? 그때도 겨울이었잖아요. 한참 추웠을 때 서류를 준비를 했고, 맞아요. 시내 직장 준비하면서 새싹이 움트는 시기에 그게 발표가 나가지고 와, 한 해 우리가 좀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다시 겨울이 돌아왔네요. 아,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도 내야 되고. 이제 우리 모두 20대가 아니야. 진짜 빼박 20대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어떡하지? 전 이미 아니었지만. 네, 12월의 마지막 방송.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김 PD님. 네. 끓지 않아도 괜찮아는 어떤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은 청년 연극인들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고 극단 주치의가 있는 유일무이한 극단인 만큼 진짜 의사 닥터진의 3분 진료 코너에서 의학 상담도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갖고 이게 코를 계속 먹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청년 연극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극단 99도의 보이는 라디오 끓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북마을TV 홈페이지 www.sbtv.kr로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성북마을TV를 검색하시면 생방송 또는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고요. 성북마을TV 채널 그리고 극단 99도 채널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나 질문, 시청자 소감뿐만 아니라 출연 신청까지 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DJ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채팅창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근데 한 번도 글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회수는 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끓지 않아도 괜찮아는 성북구청,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닥터진의 3분 진료 코너를 먼저 만나볼까요, 우리? 네, 닥터진입니다. 네, 오늘은 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지난주 소개드렸던 독감도 그렇고 요새 장염도 유행이라서 열나서 병원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질문 드려볼게요. 홍 배우님과 김 PD님, 김 배우님 두 분은 발열의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발열이요? 네, 36.5도씨가 넘어가면 열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발열 그런 거죠. 내 이마 짚어보고 상대방 이마 짚어봐서 누가 더 뜨거운가 그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뜨거우면은 열이 나는 거다. 36.5도는 체온보다 높아지면은 좀 열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36.5도가 정상 체온이다. 그거보다 높으면 다 열이 나는 건가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니니까 지금 반문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 아니에요. 둘 다 틀리셨거든요. 찍어보세요. 그러면 몇 도씨부터 해열제를 먹어야 될까?
펄펄 끓는다 하면은 뭐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40도 언저리까지 가면은 조금 위험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위험하죠. 그러면 한 38도? 38도. 김 배우님은요? 글쎄요. 한 40도? 40도. 그 전에는 안 먹어도 된다. 그 기준을 온도로 나누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는 기준이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몇 도냐에 처방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다른 증상들, 뭐 그 사람의 그 본인이 얘기하는 증상 그런 걸 토대로 처방하는 게 아닐까. 왠지 인간의 네네. 질병을 뭔가 이게 단위화시켜서 나눈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단위화 시키고 수치화 시켜야죠. 그래야 그럴까요? 과학적인 그게 진료죠. 과학적인 진료가 되죠. 네, 아무튼 두 분 다 근데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 틀렸는데 거의 맞았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 뭐 36.5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뭐 이런 식의 광고 문구 때문인지 이제 36.5도가 정상 체온이고 그게 넘어가면은 다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틀렸어요. 일단 사람의 체온은 오전과 오후가 다 다르거든요. 오전하고 오후 중에 언제가 더 높을까요? 오전이요. 오전. 김홍 배우님은? 오후? 오후. 오전과 오후 둘 다 절반의 확률로 찍으셨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아니면 맞겠죠. 오후. 네. 네, 홍 배우님이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네, 오후에 주로 체온이 더 높습니다. 오전에는 체온이 좀 낮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성인들을 이제 체온을 측정한 결과값이 있어요. 그거의 평균 체온을 봤을 때 이제 오전 6시경에는 가장 높은 체온이 37.2도 정도 됐고 오후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37.7도까지도 열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37.2도 이상, 오후에는 37.7도 이상일 때 우리가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네, 이거는 이제 18살에서 40세까지의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값이고 아이들은 이거보다 체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통상적으로는 38도 넘으면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열은 뭐 항문에다가 체온계를 넣어서도 잴 수 있고 겨드랑이에 껴서도 잴 수 있고 입에 넣어서 이렇게 물고 체온 어렸을 때 재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고막 체온계를 많이 쓰죠. 귀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부위에 따라서 체온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고막 체온계 기준으로 많이 쓰니까 요거 기준으로 38도 이상이면은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열이 왜 나는 거예요? 열이요. 열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호흡기 감염이나 무슨 뭐 위장 감염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뭐 요로 감염들이나 다양한 면역 저하되신 분들 다양한 질환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열이 나는 원인은 대부분 뭐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 또는 아니면 장염 등의 위장관 질환 이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싸우니까 그 싸우면서 열이 발생하는 건가요?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뭐 열이 난다라기보다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경우에 다 그런가요? 모든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병을 이기기 위해서 몸이 자체적으로 열을 체온을 만드는 거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열이 나면은 무조건 열을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열 자체가 우리 몸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열이 올라가면 뭐 우리 신진 대사라고 하죠. 그게 10% 정도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 병원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할 수 있게 되고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온도보다 체온을 높임으로써 걔네들의 번식 속도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네. 열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너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게 좀 내포돼 있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요 지금. 근데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네. 너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너를 물리치겠다. 나 이제 열받는다. 열받는다. 전투력 상승했다. 뭐 이렇게 그쵸.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 열의 기준이 되게 다양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너무 고열이 나요. 이랬는데 막 37도 6 이거 가지고 고열이라고 하고 막 아기가 열이 막 7도 4, 7도 6 이래서 일단 겁나서 해열제 먹였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 PD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숫자로만 해열제를 먹는 게 아니다. 네. 그게 맞아요. 사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체온이 조금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한 38.3도까지도 좀 지켜보셨다가
아이가 진짜 힘들어하고 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증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온도 자체보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이 더 있기 때문에 아기가 힘들어할 때 주시는 게 맞고 아이들은 좀 39도까지도 잘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건 사람마다 좀 달라서 요새 열나요라는 앱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체온 관리 앱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체온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주기적인 체온을 측정해 놓으면 우리 아이의 평균 체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범위를 벗어난 체온을 그래프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도 알 수 있고 체온 조절도 쉽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도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고열을 방치하게 되면 네네. 어떻게 되나요 혹시? 네, 흔히들 그 고열을 방치하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닐까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직장 체온 기준으로 40도 이상일 때 한 4% 정도에서 열성 경련을 하거나 뭐 이런 뇌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이제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도 체온을 이렇게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맨 처음 열에 대한 공포를 가졌던 건 헬렌 켈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헬렌 켈러가 네. 막 열을 앓고 귀가 나서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말도 못 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되게 열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을 또 등급을 나누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미열, 중등도의 열, 고열, 그 다음에 고체온증이라고 따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일 그리고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는 고체온증인데 그건 41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고 사실 38도에서 39도까지가 이제 미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9에서 40도가 이제 경증 중등도의 열, 그다음에 40도에서 41도 구간이 이제 고열, 아주 심한 고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8.3 이상에서 해열제를 쓰시면 되겠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제 체온의 정의를 정확히 아시고 발열의 정의를 정확히 아시면 조금 더 이런 공포스러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너가 점점 재밌어져요. 아 그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많이.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알쓸신잡이라고. 네, 그렇죠. 점점 재밌습니다. 이거는 되게 쓸모 있는 지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8도 이상이 열이 나는 거고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지켜보고 쓰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열제를 먹이고 바로 내려가진 않아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는 해열제 작용이 나도록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뭐 해열제 종류랑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의학과 관련된 상식들,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 PD님 질문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성북마을TV 홈페이지 www.sbtv.kr로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서울대 출신 진짜 의사 닥터진이 상담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청취자 의견이나 출연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연극인들의 공연 소식입니다. 꼴통 위드 독서의 고백의 제왕이 12월 20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 일요일까지 예술공간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월 24일까지 저희 극단 99도의 창작 사극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이 달빛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평일 8시, 주말 3시 단 4회의 공연이 남았으니까 서두를 넣어주세요. 네, 4회밖에 안 남았군요. 네, 우리. 이제 중반을 넘어섰죠. 그렇죠. 네. 점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공연 PR을 저희 스스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그래도 해야죠. 네, 그래도 정말 뭐 자기 PR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오래전부터 썼지만 뭔가 노티나는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자기 PR 해야 됩니다. 네, 점점 좋은 평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정말
스펙타클한 블록버스터급 대학로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작품이니까 네. 꼭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팩션 사극 네. 블록버스터. 네, 이 공연은 앵콜도 좀 힘들어요. 하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돼서. 맞아요. 네,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네, 단사회하고 앞으로 한동안 재공연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니까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빨리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회 공연 중에 어느새 4회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이제 서울청년예술단 활동들이 12월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다들 활동 이미 다 마무리하시고 공연팀도 그 꼴통 위드 독서 그 팀하고 저희 두 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연극분과에서는. 네. 네, 얼마 안 남은 공연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춥지만 저희는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추위를 잊으실 수 네. 있는 공연, 뜨거운 공연입니다. 네, 꼭 보러 와주세요. 네, 꼭 보러 와주세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네네. 저희가 1년을 쭉 잘 달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수염도 기르고 그건 역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역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점점 뭐 역할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저희 극단도 그래 왔어요. 그 극단이 하고 있는 작품과 닮아간다라는 거. 저희가 처음에 작년이죠. 작년 밥상머리를 시작으로 중간에 시내 직장, 고시원의 햄릿공주, 밥상머리 재공연, 이번에 새벽에 오지 않는 밤을 했는데 점점 제목 따라가는 것 같아요. 1년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뭐 시내 직장 할 때는 되게 즐거웠잖아요. 뭔가 정말 우리 극단이 시내 직장이 된 것 같고 막 뭐 복지를 되게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시일이 지나올수록 지금 새벽이 오지 않는 밤으로 왔을 때는 진짜 새벽에 안 오나 우리한테 너무 깜깜해요. 영원히 깊은 밤인가 우리 지금 현실이 처해 있는 이 밤이 너무 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대표님이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저요? 새까만. 새까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있어요. 그 중에 괜찮아. 네, 끌지 않아도 괜찮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국악방송에서 이제 노래를 하나 녹음을 아리랑을 하고 있어서, 만들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수용 개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뭐 저희가 진짜 쉼없이 달려오긴 했어요. 뭐 중간에 이렇게 라디오도 진행하고 뭐 어디 국악 방송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딱 몰골을 봤을 때 여기 뭐 진 MC 김 PD님의 몰골을 봤을 때 저 이거 교복이잖아요. 올 겨울 내내. 우리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내년은 또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년은 또 어떻게 할까?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 근 한 3일 전부터 제가 좀 뭔가 왔어요. 감정적 상태가. 네. 저도 왔습니다. 이게 약간 집단이 좀 빠져 있어요. 오늘은 우울감에. 닥터진의 3분 진료 아니고 닥터진의 40분 진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좀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고 작품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네.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공장처럼 작업을 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맞아요. 충전 안 하고 네, 계속 쓴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막 주구장창 달려왔는데 네. 내가 왜 뛰고 있었지? 내가 이 달리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돌이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짝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 셋이서도 좀 그런 종류의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고 막 시작하는 극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포지션을 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꾸준히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은 그래야만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자고 시작한 극단인데 근데 도대체 이걸 하면서 누가 지금 즐거운 거지? 라는 부분을 딱 놓쳤을 때가 가장 괴로웠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끓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라디오 하고 99도 이러면서 졸라 끓이고 있어. 지금 끓다가 지금 자 비속어는 자제해 주시고 아니 지금 감정이 격해져 예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둘 얘기에 지금 극단 기획자가 지금 열받아 갖고 이건 저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네. 아니고 저희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스스로를 달구는 제가 앞에도 멘트했지만 달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창작이라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진짜 만만치가 않고 100도가 안 되기로 우리 기준을 나름으로 정해서 만족하려고 할 뿐이지 사실 99도 가만히 있으면 온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99도 유지하려도 계속 끓이기는 그렇죠. 해야 돼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은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시간 얘기하고 매번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굉장한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느껴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그런 것들을 혼자 끙끙 앓고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이 힘든 일들을 왜 하나, 돈벌이도 안 되는 이 일을 왜 하나라는 거를 혼자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아, 난 이런 생각이 든다. 너도 그런 생각이 드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 해결 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1년의 과정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극단을 해오고 작품 활동을 해오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활동들을 해왔을 때에 느꼈던 그런 소외들이 우리를 조금 단단하고 조금 성장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제 뭐 며칠 안 남은 2017년이지만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활동을 계획하고 자 이미 계획은 하고 있죠. 우리는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2018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극단 활동이라든지 연극을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일단 저희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재밌는 요소가 있고 그게 없으면은 근데 이거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예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네, 홍성호 대표님 목소리가 제일 커요 지금. 네. 아니 분명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더 재밌어야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아니, 게 하나도 안 재밌는 말도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사실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뭐 이길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긴 하더라고. 즐기는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랬던 부분들을 조금 더 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내년도를 어떻게 설정해서 갈 거냐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성장통들을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좀 즐겁게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저 아까 네. 저희 닥터진의 그 3분 진료 코너에서 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여담입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무슨 우리가 극단명도 99도인데 네. 뭐 작품명 39도 이런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이 남들보다 1도 높은 사람인 거예요. 네, 하여튼 체온 시리즈로 가나요? 체온 연작.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39도. 그러니까 온도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뭐 연애의 온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온도들 그 감정의 온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감정의 온도라는 것도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온도. 뭔가 냉정과 뭐 열정 사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온도라는 소재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그런 것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우리는 꼭 뜨거워야지만 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 네. 뜨겁고 근데 저는 맵고. 개인적으로 여름이 싫어요. 저는 겨울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근데 네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명을 하고 있지만 네네. 우리가 뜨거울수록 그러니까 조명에는 이제 저희가 색온도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조명기가 최대치의 에너지를 낼 때는 뜨거운 색온도가 나오지 않아요. 차가운 색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례로
가스불을 켰을 때 네. 색온도가 높은 거는 주황색 빛을 띠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실제 온도는 낮은 거예요. 음. 실제 온도가 높으면 푸른 빛을 띠고 차가운 빛을 내거든요. 네. 그냥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재밌네요. 뭐 별빛도 그렇잖아요. 뭐 네, 맞아요. 별의 색깔로 저 행성이 얼마나 뜨겁게 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판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뜨거울수록 차가운 빛을 낸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극단이 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와도 좀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우리는 뭔가 좀 세련되게 해보자. 뭔가 직설적인 뭐 화법도 좋지만 그래도 좀 역설적으로 좀 돌려서 풍자를 해보자라는 걸로 제가 창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해 동안 뭐 한 4-5작품 이렇게 써 오면서 정말 부족함을 되게 많이 느꼈고 내년부터 하는 거는 조금 더 완성도 그리고 또 프로덕션 같은 것도 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일정 같은 것도 잘 하면 내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김 PD님의 조명 얘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조명 코너 하나 만들면 안 돼요? 조명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 안 그래도 네. 그 지금 저희 요거는 또 사담인데 오늘 사담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조명 콘솔을 하나 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좀 카페에서 그거를 한번 좀 뭐 강의를 한번 할까 아니면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올릴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공간도 사용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다가도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 콘솔이 뭔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 올려주는 컴퓨터, 불 켜는 스위치. 네,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김 PD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패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네. 이번에 그걸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올리셨죠 유튜브에. 네. 근데 그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나요 지금? 지금 4,200, 오. 4,300인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벌어질 즈음에 네. 이제 지금 503이죠. 네. 503께서 뭐 이제 앞뒤가 다른 그런 테마로 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한 4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약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나는 거. 그런 거 없는데. 난 닥터진의 3분 진료를 그래서 이제 저희 극단이 앞으로 컨텐츠를 생산해낼 텐데 저희는 그 답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컨텐츠밖에 없다. 우리 극단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 PD님의 그런 조명 강의 또는 뭐 영상 그리고 여기 진 기획자님의 진료 코너 그런 것도 잘 만들면 진짜 알쓸 신잡처럼 뭐 전문화된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흥미를 느낄 정도의 소스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전문성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게 이제 기존의 전문가의 그런 강의나 어려운 말,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더 풀어서 말하고 더 쉬운 말로 전달을 해서 사실 왜 진짜 전문가 또 박사 이런 사람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쓴 논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뭔가 99도를 통해서 저도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또 바쁜 한 해가 예상되네요. 지금 김 PD님 우리 휴식이 없다고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충전 언제 하죠? 저희요? 충전하시죠. 저희는 뭐 MT 갈까요? 1월달에? 그것도 일이에요. 다들 늙어가지고 집에만 있고 싶어한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좀 치열하게 작품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맞아요. 모든 내 작품이. 네. 근데 똑같이 열정적으로 하되 그 치열함을 조금 한 발 물러서 좀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았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아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건 있었죠. 그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이고 우리를 좀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간 측면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학교 수업을 요 근래 한 두세 차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조금 정신이 없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다가도 요번에 그거 한 번 해봤다고 야. 되게 여유가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재밌으셨다고요? 우리 저희 닥터지님은 같이 못 가셨지만 네. 전 승호 형 보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왜요? 야. 다른 사람이었나요? 아니 저희 극단 가장 재미없는 랭킹 1위가 저희 홍 대표님이신데 아니 현장에서 그 중학생을 상대로 이게 개그를 던지는데 다 개그를. 먹히는 거예요 아, 애들한테. 줘야죠. 야 정말 아, 진짜? 여유로워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고 야. 여러분께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게 해야겠다. 약간 아 뭐 당신의 개그 감각을 숨기고 그럼요.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정말 능수능란해지셨고 정말 여유가 많이 생겼고 야, 정말 괜찮았어요. 아, 근데 정말. 원래 막 결혼식 사회도 진행도 많이 하고 결혼식 막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진행 잘 했었어요 성인 대상으로. 근데 다만 극단에서 약간 대표라는 그 무게감 본인이 지금 너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여유가 좀 없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저희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기 두 분이 개그 코드가 좀 비슷하고요. 아 근데 진짜 전 좀 개그감이 없어요. 저는 재밌는 사람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있어요. 전 있습니다. 장난하나? 참고로 내부 설문조사의 꼴등은 홍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이 한나입니다. 나 그렇게 재미없어. 난 개그를 안 할 뿐이야 극단에서. 아유 저희 홍 대표님보다 낫죠. 어쨌든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진짜 한번 해봤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2017년 1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쭉 운영을 해봤으니 2018년부터는 그거 우리 해본 거네 해봤잖아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프로세스로 우리가 같은 일정을 반복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거는 해본 거니까 효율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만 많으면 막 다 아웃소싱 주고 네. 하면 우리가 덜 힘든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다 자체 제작을 하느라고 좀 힘든 거잖아요. 아니 이번 공연 굉장히 저희 뭐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회의할 것도 많았고 무대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네. 이 공연 한번 딱 끝내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밥상머리 할 일을 다시 하면 얼마나 편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밥상머리. 얼마나 연기에만 집중하고 서로가 할 수 그렇죠. 있을까.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12월 새벽에 오지 않는 밤이 굉장히 스텝이 많고 좀 제작진 많고 뭐 출연 배우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자가 8명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잖아요. 전부 다 고생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10파티 때였죠. 네. 10파티 때 저희 극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인원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때, 그러니까 김 PD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밥상머리 때랑 지금 때의 10파티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그렇죠. 이야 이거 무슨 인원이 한 3배는 늘었죠. 3배는 늘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되게 지치고 이 진짜 쓰러지겠다라고 하면은 또 누군가 또 부축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분들에게 되게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정신없이 쏟아내고 첫 공을 올리고 좀 옆을 봤더니 야 사람이 남더라.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쫑파티 때도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울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정말 좀 우리가 1년 정도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남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 저희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필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더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공지를 날리려고 원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 이제 신입 단원을 모집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저희 극단의 장점이 뭔가요? 저희 극단의 장점이요. 네, 저희 극단은 일단 연봉 70으로 시작하신 분이 이제 월 70까지 만들어놨고요. 월 70만 원 주는 극단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극단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극단 주치의가 있어서 네, 주치의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학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의료복지가 의료복지가 실현되고 좋다는 있는 거. 극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연습실도 있잖아요. 연습실도 연습실을 연습 없을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연습실 위에는 또 카페도 있어서 그 극단 탕비실이죠 사실은 그쵸. 카페가 그 냉장고는 항상 술과 음료가 꽉꽉 채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네, 원두를 구비해 놔서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습니다.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이 있는 바리스타가 커피 내려주고요. 그리고 간식도 항상 좋아하는 간식 꽉꽉 채워져 있어서 저희 극단에서 일단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최소한의 배를 복지를. 굶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진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는 극단이 된다면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고 대우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막 여러 가지 교육 연극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 월 70만 원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더 가져가서 그 정도 수입을 올려드리고 있다. 뭐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월 70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뭐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진짜 기본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뭐 되게 의견을 많이 나누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에 녹여낼까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생활하는데 삶을 영위하는 데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연극은 의뢰 돈 안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연극을 해서도 이만큼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라는 쪽으로 가야 대중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연극을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하긴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땐 당장에 이제 뭐 연습비를 한번 지급을 해보자라는 근데 쪽에 연습비 좀 지급하는 거면 우리가 3개월마다 프로덕션 들어가니까 결국 월급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근데 출연 배우들한테 지금 공연 페이도 해당 7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이번 공연은 또 선지급으로 네. 이미 다 지급 완료되어서 공연 페이 밀리지 않고요. 다 드리고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선지급 반대합니다. 열정이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주변에서 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지급을 하면은 난 늦게 받는 게 좋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네.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익숙치가 이런 게 않아서. 익숙해져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떨떠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나쁜 건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은 건데 이제 그 표현을 어색하고 부끄럽고 떨떠름하니 난 열정이 떨어져. 미리 받아도 되나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건데 그거에 맞아요. 대한 정당한 페이를 받으면서도 뭔가 받으면 안 될 돈을 받은 것 같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렇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연극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왔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참여하고 그 참여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죠. 3개월 그렇죠. 연습해서 70만 원 받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모든 연극 배우의 꿈이 영화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흔히들 거쳐가는 뭐 관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싫고요. 일단 저 여기 계시는 홍 배우님이나 김 PD님도 그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그래서 모든 연극 배우의 꿈이 막 매체에 나가서 떼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밥만 안 굶으면 이 연극 무대가 좋고 이 연극인으로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밥 굶는 일 때문에 연극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 문화를 좀 바꿔내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좀 저희도 힘들지만 이렇게 약속 캠페인은 꼭 드리고 최저의 그러니까 대표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단원들에게는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을 다 지급한다 이런 철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뜻에 공감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와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사회 환경에 전파를 하고 싶다.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 조만간 공고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제 극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배분을 해주면 좋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진 기획자님께서 뭐 기사를 하나 보셨다고요. 프랑스가 어떤 식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약간 실업급여 형태랄까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가 되게 수입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또 생활고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뭐 3개월의 수입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값은 계속 지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작업이 없는 중에도 그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연극 배우라고 할지라도 아이도 낳고 일단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 대신에 세금을 한 50%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있는 수입이 시기에 오면 수입이 있는 시기에는 시기에. 그거를 한 세금을 한 50% 내서 그 연금처럼 가입을 해놓고 있다가 자기가 수입이 없는 시기, 작품 활동이 쉬는 시기 뭐 이럴 때는 그거를 받는 거죠. 평균적인 소득을. 그래서 사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작품이 없는 시기에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생계를 좀 꾸준히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보편적 복지의 그리고 측면인 거죠. 뭐 예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술가의 집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막 30년, 20년 이렇게 길게 렌트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미술하시는 분은 작품 보관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제공되는 집이 그냥 뭐 원룸 방 한 칸 고시원 사이즈 이런 게 아니고 뭐 되게 층고도 충분히 높아서 미술품 같은 것도 다 보관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도 살 수 있고 이런 적정한 퀄리티의 집이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 확실히 그런 것들이 예술가에 대한 그런 보장이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죠. 이게 딱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게 이런 생각을 참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게 네. 한국 시스템에 네. 내가 수입이 있을 때 그중 50%를 세금으로 내고 네. 내가 수입이 없을 때 내가 있던 3개월치의 수입의 평균을 지원을 받는다. 네. 이 제도가 딱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딱 생각을 하는데 수입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게 현금으로 미리 받을까 이 생각을 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서울 청년 예술단을 활동을 하고 그 서울시의 지원을,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 시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운용을 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현장의 감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네. 좀 되게 편법을 많이 조장하지 않았나. 네. 김민우 배우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지원 제도들이라든지 그 예술인 복지라는 것들이 편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생각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도 네. 이게 단순히 제도만 생겨가지고 모든 게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 네. 근본 인식부터 그렇죠. 모든 뿌리부터. 뿌리부터 바뀌어야지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도 프랑스가 그런 정도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국민들이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합의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뭐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토론하고 우리가 이 예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그런 예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롭게 변하는구나라는 인식까지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예술가들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을 맞아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께 좀 제안을 해봅시다라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1월 초에 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초청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엔 망했다고. 근데 이제 이번 생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물길을 트는 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라고 하면 이제 뒤이어서 그 예술이라는 게 한 세대만 존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를 아울러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좀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진짜 이번 생은 망했지만 그래도 다음 생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국
영국의 예시가 있는데 영국은 이제 예술인 연극인 뭐 배우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치열하게 막 싸워서 그 소극장 뭐 협회들의 그 변호사들과 엄청 투쟁을 해가지고 매년 자기들의 주급을 결정을 하거든요. 최소 주급인 거예요. 그거는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배우가 똑같이 받는 미니멈 주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 한 50인가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만 원, 70만 원. 근데 그게 극장 사이즈에 따라서 연습비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냥 뭐 100석, 뭐 200석, 300석 이렇게 극장의 티어가 달라지면은 연습비가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기본으로 받는 주급은 뭐 큰 극장에 서는 배우나 작은 극장에 서는 배우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배우가 하는 일은 똑같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또 열심히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랑 같이 이렇게 프랑스처럼 하는 제도도 있겠고 아니면 예술인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들이 서로 또 배우끼리도 이렇게 막 임금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사실 뭐 아이돌들은 그쵸. 뭐 회당 막 수천을 받고 막 뭐 그냥 일반 배우들은 뭐 양극화가 회당 심하죠. 3만 원도 못 받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토론하고 저희가 2018년 첫 일정이 그렇죠. 간담회 참석. 네. 거기서 좀 많은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 대표님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 잘 가고 있어요. 갑자기 긍정 마인드 됐어. 이번 생에서 성공할 겁니다. 저희가 힘들지만 뭔가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꼭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그런 부당한 관습들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열정페이로 이렇게 참아왔던 것들 저희는 하나하나 좀 깨부수고 이렇게 해도 극단을 운영하고 지탱할 수 있고 작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걸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꼭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든데 많이 정말 응원해 힘듭니다.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 연말 작품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막하기도 한 것들 얘기를 나눠보면서 또 그래도 힘차게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있다. 저희와 생각을 나누실 분들을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들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즐거웠는데 근데 너무 저희가 내수용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얘기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진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만으로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달려왔고 2018년도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하실 거죠? 네. 네. 네, 김 PD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도 달빛극장 8시 또 새벽이 오지 않는 밤 공연이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방송 들으시다가 오늘 시간이 되는데 가서 한번 99도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자리를 또 마련해 두겠습니다. 네, 새벽이 오지 않는 밤 꼭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멋진 게스트와 함께 2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진행의 홍승호 진한나, 담당 PD 김민우,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